안녕하세요, 작가님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조이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볼 것 같은데, 지금 옆에 뭐 장난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. 손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,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핫했어요. 인구 문제였거든요. 그렇죠. 우리나라 뭐 출산율이 바닥을 친다, 마이너스로 간다, 뭐 인구가 소멸돼서 나라가 없어질 거다,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, 왜 이렇게 뭐 출산율이 낮고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워할까,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.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현실 육아예요. 현생에서 육아라는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든 시대가 왔고요. 그다음에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왔는데, 그것을 뒷받침, 서포팅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면은 격세지감이 든다고 말씀드릴게요. 저희 시대는요, 제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표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고 됐고요. 심지어는 한 집 건너 하나씩만 낳자라는 표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는 안 되는 세대가 있었고, 예를 들어서 두 자녀 이상 나오면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. 혜택 받지도 못하고. 근데 지금은 일단 국가는 준비가 됐습니다. 많이 낳아라, 많이 낳아라. 국가의 서포팅을 해주는 시대예요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현 세대들이 결혼해서 육아 문제가 가장 힘든 주제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어요. 저희 아들들도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지만 또 결혼해서 아이가 또 금방 생기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, 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가 유산되는 아픔이 있었어요. 그래서 유산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. 건강의 문제라든지, 큰 아들내도 작은 아들내도 며느리 둘 다 두 번 다 유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좀 손주가 늦어요.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집만의 현실이겠습니까? 수많은 사람들이, 첫째는 임신이 안 돼서, 민선미란 작가가 있는데 기다림은 희망을 낳고 라는 책을 썼습니다. 그래서 결혼 후에 임신이 안 돼서 오랫동안 인공 베이비 수정으로 시험관하기 이런 것들을 다 트라이해서 간신히 아기를 가졌던 그런 아픔을 토로한 책을 썼어요. 그런 것처럼 첫째는 임신 자체가 어렵다.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다시 아이들이 임신을 해서 토끼띠에, 토끼 같은 손녀딸이 9월과 12월에 태어나서 이제 갓 돌이 지나서요, 지금 한참 예쁘게 뛰어노는, 제가 압도적인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기쁨의 현장입니다.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게 있거든요. 뭐 결혼 전부터도 애 낳으면 힘들다, 애 낳으면 키우기 힘들다, 애 낳으면 돈 많이 든다,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애 낳으면 이런 게 좋아, 애 낳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, 이런 이야기는 또 오히려 안 해요.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도 애 낳으면 이게 좋아,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거든요. 힘든 것만 잘 이야기하지. 이제 자녀분들도 키워보셨고, 이제 손녀분들도 이렇게 보셨는데, 좋은 점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? 제 작은 아들 녀석이라고 할게요. 네.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. 엄마, 난 결혼해도 애 안 낳을 거야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왜? 어째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러냐 그랬더니, 엄마, 돈이 많이 들어가. 엄마가 나한테도 돈을 많이 썼잖아.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랬던 제 아들이 before, 지금은 아주 지 새끼 물고 빱니다. 너무 이렇게 예쁜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고 너무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해요. 그래서 내가 너 애 안 낳는다고 그러더니, 어때? 나보니까 이렇게 예쁘지? 엄마,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,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. 저는 요즘 행복이 손녀딸들의 웃는 모습, 까르르 하고 어쩜 그렇게 해맑게 잘 웃는지 모든 아이들은 다 예뻐요. 근데 특히 잘 웃어요. 그렇게 밝게 웃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압도적인 행복입니다. 물론요,
찡찡거리고 울고 보챌 때는 제가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. 너희들 오는 것이 정말 행복이다. 그런데 갈 때는 더 반갑다. 얼마나 육아가 힘든지 제가 애들을 업어주고 안아주면 제가 허리가 아플 지경입니다. 그래서 행복과 그런 아픔과 고통이 동전의 양면처럼 현실 육아는 정말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행복한 일이 훨씬 더 많다. 이렇게 강조할게요. 네. 오, 좋습니다. 자녀분들, 그 이제 아들, 큰 아들, 작은 아들 키우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화,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실까요? 있죠. 어떤 게 있어요? 제가 직접 양육을 해서 예전에는요, 미운 7살이라고 얘기했어요. 미운 7살. 7살 얘기했는데, 제가 요즘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. 요즘은 미운 3살이다. 그 다음에 정말 엄마를 미치게 만드는 7살이다. 7살. 그리고 사춘기 있잖아요. 중2병. 패 죽이고 싶은 그런 13살이다. 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것은 저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. 저희 아이들이 아들만 둘이잖아요.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제가 험악해졌어요. 육아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. 그런데 가장 기쁘고 보람했었던 거는 아이들이 제 생일날 이렇게 전화해 주는 거예요. 엄마가 태어나서 정말 고맙습니다. 라고 하더니 본인들 생일날은 엄마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라고 편지를 써줬어요. 제 생일하고 아이들 생일에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요즘은 친필 편지를 안 쓰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핸드폰으로 보내요. 근데 친필 편지를 아이들이 써줬을 때 그것의 감동과 감사는 정말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했어요. 제가 오감을 좋아하거든요. 정말 감동스러운 순간 감사하고 감동받고 감탄하고 플러스 감격스럽고 감탄한 그런 일들이 제 삶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여러분 아이는 꼭 낳으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. 그러시군요.